2024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의 경우 87세, 남성은 81세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90세까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입니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죠. 2024년 10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은 70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에는 약 14년이라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14년을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노년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60에서 75세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활발한 학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100년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장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금기 1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금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30분도 운동하지 않는 비율이 40대에서는 36%, 50대에서는 41%, 60대에서는 32%, 그리고 70대에 이르러서는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황금기를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면 황금기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15년이 아닌 20년, 나아가 25년까지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반드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고집이 세워지고 편견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경험을 했기에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끝없이 넓은 세상에 비하면 모래알 한 톨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경험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죠.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못마땅해집니다. 세상의 변화가 불만스럽고 젊은 세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도 그 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계속 채워넣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 새로운 물을 부으면 오래된 물이 넘쳐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면 낡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접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서 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자책은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95세 노인분의 수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퇴 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저 노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며 특별한 도전 없이 보낸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분은 95세라는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귀중한 기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105세가 될지도 모를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어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노년기의 상당 부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혼자 잘 노는 사람이 여럿이 함께할 때도 더 잘 논다는 것입니다. 독서든 요가든 등산이든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이제 와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때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노년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켈란젤로는 71세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했고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 제2부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3세의 김영석 교수님은 여전히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 99세의 한 할머니는 처음으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로 전시회까지 여셨죠.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7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워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 80세 수채화를 시작해 작품전을 여신 분, 75세에 시작한 외국어로 90세에 통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화상통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죠.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적인 관계보다는 질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특히 세대 간 교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공통의 관심사로 이어지는 인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계획한 여유는 오히려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의 일과를 미리 구상하고 일주일 단위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한 재정 관리입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죠. 특히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유지 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진정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평화죠. 특히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시기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성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죠. 이 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을 모두 포용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려보는 것이죠.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바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의 압박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를 보내는 방식까지 모두 자신의 리듬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는 특권이죠.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비움의 미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 쓸데없는 걱정들, 오래된 미움까지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낼 때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편견에서 벗어나기,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0살부터 주어진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이제 와서 라는 말이 어울리는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가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젊고 새로운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늦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들을 흔들어 깨우는 때이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그때 했어야 할 일들이 또렷이 보이는 법이죠. 마치 안개가 걷힌 후의 풍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독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시만 가득한 장미와도 같은 관계들 말입니다. 사랑은 이미 말라버린 화분의 흙처럼 메말랐고, 존중은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났으며, 신뢰는 바람에 흩어진 민들레 홀씨처럼 사라져버린 관계.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이 들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관계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죠.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의 관계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독성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랑과 정은 서로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죽은 가지를 잘라내야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봄날 새싹이 틀 때를 놓치면 한 해의 수확을 거둘 수 없듯이 인생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으로 그 시기를 미뤄왔던가요? 아이들이 대학 가면, 회사 일이 좀 줄어들면, 은퇴하고 나서, 이런 말들은 실상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달빛이 창가에 비칠 때까지 촛불을 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한 80대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때부터 시를 쓰고 싶었지만 아이들 교육이 끝나면 이라는 생각으로 미뤄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끝나자 이번에는 은퇴하고 나서 라고 미뤘고, 은퇴 후에는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이라며 또다시 미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시기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그렇게 80세에 첫 시집을 내셨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였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평생 단 한 대의 자동차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마도 최고급 차종을 선택하실 것이고 그것을 정성껏 관리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어떤 명품 자동차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평생 단 하나뿐인 교체할 수 없는 우리의 집이자 도구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소중한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마치 우물이 마른 뒤에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얼마 전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을 팔아 건강을 사려고 하네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다스리며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특히 아침 산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고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도시의 소음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새벽의 거리를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한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 95세의 한 노학자가 쓴 글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그저 노인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한계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통계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만 하며 살지 말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싶은 일에 더 용기를 내볼 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합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업무는 급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승진은 급할지 모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지 미리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 은퇴 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그날의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간단한 일정이라 해도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둘째, 하루 중 적어도 1시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둡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는 등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이제 와서 뭘? 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76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83세에 개인전을 연 할머니, 80세에 시작한 요가로 85세에 요가 강사가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더구나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계의 질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조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손주들의 관심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죠. 일방적인 조언이나 훈계보다는 따뜻한 대화와 공감을 통해 전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삶의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큰 강이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의 변화도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작은 자기 긍정이 하루를 밝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음식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며 먹다 보면 평범한 식사 시간도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꽃씨를 심는 일은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특히 비교의 습관은 가장 먼저 뽑아내야 할 잡초입니다. 남의 정원만 바라보다 보면 내 정원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죠. 누군가의 화려한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내 정원에 핀 소박한 민들레의 아름다움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바쁘게 보내면 너무 빨리 가고 무료하게 보내면 너무 더디게 가죠. 하지만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투자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취미가 없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에는 완벽한 시기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미루어둔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모두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충분히 젊고 새로운 꿈을 꿀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보시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긴 여정이 되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